하루 종일 에어컨을 켰는데 다음 달 전기요금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2배가 넘게 나온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겠고 이런 고민 저만 겪은 게 아니더군요. 78세 전기전자공학 박사로서 수십 년간 생활 전기 안전과 효율에 대해 강의해온 제가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똑같이 느낍니다. 작은 버튼 하나가 전기세뿐 아니라 건강에도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요. 에어컨 이 버튼 하나만 잘 눌러도 전기세가 뚝, 모르면 손해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 나서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숨이 턱 막혔다는 분들 꽤 많으시죠. 전기세가 2배, 3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8세 전기전자공학 박사로서 전력 소비와 전기세 구조를 50년 넘게 연구해온 제가 딱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에어컨 켤 때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여름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에어컨 온도 몇 도에 맞춰두고 계십니까? 제가 강연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박사님, 에어컨은 몇 도에 맞춰야 전기세가 덜 나오나요? 그리고 꼭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도 비슷하지요. 나는 24도 밑으로 안 내려가면 더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수록 덥고 습한 날은 체온 조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전기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냉방 온도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몸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전기 사용량은 평균 7% 이상 증가합니다. 한 달 동안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1도 차이로도 전기요금이 2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도와 27도는 무려 5도 차이. 거기서 생기는 전력 소비량 차이는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한 번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76세 할머니 한 분이 제 강연을 들으러 오셨어요. 혼자 사시고 심장이 약하셔서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밤엔 에어컨을 꺼놓고 선풍기만 틀고 주무신다는 겁니다. 낮에는 22도로 맞춰서 시원하게 틀어두셨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 낮에도 26도로만 맞추셔도 몸은 훨씬 편하고 전기세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잘 때는 더더욱 26도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낮은 온도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심장 약하신 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에어컨 온도를 27도로 조절하셨고 선풍기와 함께 바람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덕분에 시원하게 잤고요. 전기세도 진짜로 3만 원이나 줄었어요. 밤에 한 번도 덜덜 떨면서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실 우리는 시원함을 온도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 온도는 공기 흐름, 습도, 활동량, 옷차림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즉 온도계 숫자가 낮다고 해서 몸이 꼭 편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차가운 냉기가 계속 몸에 닿으면 어지럼증, 소화불량, 두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온성 두드러기나 관절 통증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지요. 에어컨의 이상적인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에어컨을 튼다고 해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몸이 과도하게 냉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6도에 맞추면 덥다고요? 그럴 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쓰면 체감 온도는 금방 내려갑니다. 제가 실제로 집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7도에 맞추고 서큘레이터 바람을 얼굴 쪽으로 직접 닿지 않게 벽 쪽으로 보내면 한여름에도 무리 없이 시원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 더 드리자면 에어컨을 켤 때 처음부터 18도 같은 극단적인 온도로 설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26도로 맞춘 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 몸도 적응할 시간을 줘야 무리가 없습니다. 전기세 아끼는 방법이란 결국 지혜롭게 조절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만 26도로 설정해 보세요. 하루 이틀 지나면 몸도 익숙해지고 전기세에도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알고 조절하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작은 온도 하나가 우리의 건강과 지갑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에 버튼이 여러 개 있죠. 그런데 그중 하나는 거의 눌러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에코 절전 자동. 이런 이름이 붙은 기능입니다. 그냥 냉방만 눌러놓고 시원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버튼 하나가 전기세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알고 계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에어컨 켜기 전에 무조건 에코 버튼부터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버튼은 단순히 바람을 약하게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에어컨 내부에서 전력 소모를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필요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스스로 똑똑하게 제어하는 기능이죠. 쉽게 말해 사람이 계속 리모컨 들고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에너지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에어컨들은 대부분 인버터 방식이라 이 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도 정작 쓰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 광주에 사시는 81세 어르신 댁에 방문해 에너지 컨설팅을 해드렸는데요. 에어컨 리모컨을 보니 먼지가 켜켜이 쌓인 에코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늘 냉방 버튼만 누르셨대요. 사용법이 헷갈리고 뭔가 덜 시원할까봐 걱정돼서 못 누르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에코 모드로 설정해 드리고 에어컨 바람 세기와 온도 변화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 상태로 하루 종일 사용해 보시고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어제 정말 신기했어요. 냉방도 잘 됐는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훨씬 조용하고 밤에도 더 부드럽게 시원해서 잠을 더 잘 잤어요. 이게 그 절전 모드의 힘이구나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꼭 필요한 만큼만 작동합니다. 특히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시원해졌을 때 갑자기 꺼졌다 켜지는 일이 줄어들고 전력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어컨은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순간 전력 소모가 아주 큽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에코 기능은 필수입니다. 게다가 요즘 나오는 리모컨에는 오토 절전 스마트 같은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해서 버튼 이름이 달라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설명서를 찾아보지 마시고 기계 앞에 있는 모델명만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에코 모드 사용하는 법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5분이면 확인할 수 있고 한번 알아두면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에어컨이 오래돼서 에코 기능이 없다고 하셔도 걱정 마세요. 그럴 땐 사람이 직접 비슷한 원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10분 정도 냉방 모드로 강하게 틀고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 바람 세기를 중간 이하로 조절하고 온도도 27도쯤으로 높여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인버터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많은 분들이 에코 모드로 하면 시원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로도 에코 모드는 설정 온도만 적절하면 냉방 성능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아 몸에도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냉방을 경험하실 수 있죠. 저는 이 기능을 매일 씁니다. 심지어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손주가 와도 에코로만 설정해 둡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틀어도 걱정 없는 냉방이란
결국 우리가 똑똑하게 사용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에어컨은 점점 더 똑똑해지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모르고 지나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만이라도 리모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에코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 한 번의 습관이 올여름 전기요금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어르신들 에어컨만 틀어놓고 시원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많으시죠? 에어컨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공기 흐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원함을 제대로 못 느끼십니다. 에어컨 바람은 보통 천장에서 내려오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냉기가 한쪽 구석에만 머물거나 바닥에만 퍼져버리면 정작 우리가 있는 공간은 덥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서큘레이터나 선풍기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같이 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람을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바람의 흐름을 관찰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서큘레이터는 에어컨 바로 아래나 맞은편 벽 쪽으로 향하게 두는 게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가운 공기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순환이 생깁니다. 천장에 머물던 냉기, 바닥에 깔린 찬 공기들이 골고루 움직이게 되지요. 실제로 한 어르신 댁에서는 에어컨만 켜면 정수리만 시원하고 허리는 덥다고 하셨어요. 서큘레이터를 벽 쪽으로 틀어서 에어컨과 마주보게 했더니 방 전체가 훨씬 균일하게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서큘레이터의 바람은 되도록 직접 몸에 닿지 않게 벽이나 천장 쪽으로 쏘는 게 좋습니다. 직접 맞는 바람은 관절통이나 안구 건조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서큘레이터가 없으면 기존 선풍기라도 충분합니다. 다만 바람의 방향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바람을 머리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방 안 전체를 부드럽게 휘돌도록 각도를 위로 올려주세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서큘레이터 바람을 낮게 틀고 천천히 회전하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공기를 부드럽게 섞어주는 게 목적이지 세게 때리는 바람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제가 집에서 실험해 보니 에어컨만 틀었을 땐 설정 온도 25도에서도 조금 더웠는데 서큘레이터만 하나 추가했더니 27도에서도 충분히 시원하더군요.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실제 체감 온도 변화였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온도 설정을 2도 이상 높일 수 있으니 그만큼 전력 소비도 줄어듭니다. 적게 틀고 더 시원한 환경을 만드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니어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어컨만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계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기보다 공기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하고 조금만 바꿔보는 습관이 진짜 여름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더운 여름 손주들이 뛰어노는 거실, 서늘하게 유지하고 싶으시죠? 서큘레이터 하나면 충분합니다. 몸도 마음도 덜 지치게 편안한 공간 만들어 보세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함께 흐름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에어컨을 아껴 썼는데도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잘 모르는 새는 전기 때문입니다. 전기세는 단순히 에어컨 때문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전자제품과 대기전력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에어컨 온도도 조절하고 에코 버튼도 사용하셨는데 전기요금이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 놓인 멀티탭에는 TV, 셋톱박스, 공기청정기, 전자시계, 이 모든 기기가 다 꽂혀 있었고 심지어 밤새 전원을 꺼도 플러그는 그대로 연결돼 있더군요. 여기서 바로 핵심이 나옵니다. 전원을 리모컨이나 본체에서 끈다고 해서 전기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대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대기전력이 쌓이면
하루에 100원, 이틀에 200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 달 누적되면 3,000원에서 5,000원, 1년이면 5만 원 이상을 쓸데없이 내는 셈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잠잘 때 또는 외출할 때 플러그를 완전히 빼거나 멀티탭 스위치를 꺼두는 겁니다. 또 다른 숨은 전기 도둑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필터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절전 모드로 써도 필터가 막혀 있으면 냉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기계는 더 세게 돌게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필터를 꺼내 물로 헹구기만 해도 냉방 효율이 20% 이상 높아집니다. 예전엔 어렵게 느껴지셨겠지만 요즘 에어컨 대부분은 손쉽게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필터 청소만 했을 뿐인데 설정 온도는 그대로인데도 훨씬 시원해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어컨 근처에 뜨거운 열을 내는 가전제품이 있을 경우 냉방 효율은 더 떨어집니다. 전자레인지, 토스터, 전기밥솥 등이 근처에 있을 경우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에어컨은 계속해서 강한 바람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럴 땐 간단히 열을 내는 가전제품의 위치를 조금만 옮겨주셔도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습관 하나 더. 창문과 문틈에 단열 스티커를 붙이거나 커튼을 닫아 햇볕을 차단하면 실내 온도는 자연스럽게 1에서 2도 낮아지고 에어컨 가동 시간도 줄어듭니다.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 하나하나가 모이면 전기요금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크게 줄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지출도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씩 들여다보면 줄일 수 있는 틈이 꼭 있습니다. 전기세 전략은 기술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내 집을 천천히 살펴보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에너지 전략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엔 에어컨을 끄기 전 한 번만 둘러보세요. 플러그는 제대로 꺼졌는지, 필터는 깨끗한지, 열기 나는 기기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 작은 확인이 한 달 뒤 고지서에서 웃음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에어컨 전기세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죠. 이제는 이 정보를 어떻게 실제 하루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하나의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실은 제가 집에서도 이 루틴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손주가 놀러와도 걱정 없이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켤 수 있는 전기태표 절전 루틴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기온이 오르기 전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엔 창문을 열고 환기하세요. 밤새 쌓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새 공기를 들이면 몸도 정신도 맑아집니다. 그리고 아침엔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햇볕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는 바깥 공기를 최대한 들이면서 실내 온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세요. 오전 10시가 넘어가면서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이때 꼭 에코 모드를 선택하고 설정 온도는 26도에서 시작하세요. 바람 세기는 중간 정도로 서큘레이터가 있다면 함께 가동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점심시간 전후에는 해가 창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며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때는 커튼을 치거나 블라인드를 내려 햇볕을 차단해 주세요. 하루 중 에어컨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시간이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실내 활동이 많아 체온도 올라가고 더위를 더 쉽게 느낍니다. 하지만 에어컨 온도를 24도 이하로 내리기보다는 서큘레이터 방향을 조정해서 공기를 골고루 순환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 중간중간 5분에서 10분 정도 환기를 해주세요. 창문을 활짝 열기보다는 맞바람이 통할 수 있게 살짝 열고 문을 열어주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6시 이후
해가 지기 시작하면 에어컨의 바람 세기를 낮추고 온도를 한 단계 올리세요. 예를 들면 26도에서 27도로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이런 가전제품 사용이 집중되기 때문에 에어컨 근처에 이런 기기들이 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 가장 중요한 절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취침 모드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끄고 자시는데 한여름에는 오히려 밤새 열대야로 인해 숙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에어컨을 수면 모드로 설정하고 2~3시간 뒤 자동으로 꺼지게 예약을 걸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새벽에는 자연스럽게 몸도 바람도 씻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출할 때는 리모컨으로 전원을 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까지 꼭 내려두세요. 이 대기 전력 차단이 하루 전기 절감의 마침표입니다. 이 루틴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순서만 기억하면 하루 10시간을 틀어도 전기세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한 달, 2달 지나면 고지서에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절전 습관은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여름 내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에어컨을 과하게 틀지 않으면 냉방병도 줄고 피로감도 덜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거실에 앉아 좋아하는 찻잔을 들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 하나만큼은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루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기세를 줄인다는 건 단지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덜 무더운 하루, 조금은 덜 걱정되는 저녁, 그렇게 쌓인 일상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시원한 거실에 앉아 창밖 나무 그늘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는 그 순간, 그 시간이 편안하려면 작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하루 한 번의 버튼 누름, 하루 한 번의 환기, 그런 사소한 실천들이 우리 삶을 바꿔줍니다. 기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계를 지혜롭게 다루는 삶, 그게 진짜 편리함이고 그게 진짜 전략입니다. 바람이 시원한 날에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손주와 웃을 수 있다면 이 여름 더 바랄 게 없겠지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전략은 참 따뜻한 삶을 불러옵니다. 가장 나다운 삶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내일 아침 창문을 여시고 리모컨을 한번 다시 보아주세요. 그 손끝에서 이 여름이 더 시원해질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